카페 여사장과 여친,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함께한 재미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이고 중견기업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알 수도 있으니 직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바랄게요. 저는 연봉은 대기업 수준이지만 평소 거래처 임직원들과 식사나 술자리가 많다 보니 실질적인 수입은 훨씬 적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으며 자녀들은 전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부인 쪽 집안이 먹고 살만하다 보니 함께 살던 집만 제가 양보하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은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격 차이로 무슨 이혼을 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전부인의 성격은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부 재벌가 딸들의 못돼먹은 까칠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구나 결벽증 같은 게 있다 보니 부부관계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골이가 있다 보니 당연히 각방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늦게 귀가하거나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것도 엄청 싫어했습니다. 숨이 막힌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 이혼 생각을 하던 중에 전부인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라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회사 근처 조그만 아파트를 전월세로 구해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생활하다 보니 평상시 일찍 들어오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집에 일찍 들어오게 되었는데 저는 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한 후 평소 눈여겨봤었던 아파트 주변에 있는 카페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벅이나 돌성 같은 카페가 아니라 술도 파는 조그만 카페거든요. 제가 방문한 카페는 제 또래 여사장 혼자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맥주와 마른 안주를 주문해서 여사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여사장은 예전에는 살림만 하다가 남편과 이혼 후 돈을 벌기 위해 친구가 운영하던 카페를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불경기라서 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하여 저는 친구들이나 거래처 직원들과 자주 가서 매상을 많이 올려주었습니다. 제가 얼굴 도장을 자주 찍다 보니 여사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사장은 성격도 뻥 막히지 않고 시원시원했으며 저하고도 잘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사장과 처음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사장의 집은 카페에서 멀다 보니 가끔은 영업을 끝마치고 우리 집에서 잠을 잔 적도 있는데 제가 코골이가 있다 보니 여사장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사장은 가끔씩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이해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해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사장에게 마찬가지로 그 남자친구가 저를 이해할 수 있냐고 물으니 자기의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다 이해하니까 저에게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사장과 저는 나이도 비슷하고 잘 통하다 보니 서로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사장은 재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사장은 노후를 대비해서 돈은 조금 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하고는 친구처럼 서로 아껴주고 계속해서 잘 지내자고 해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생활하던 중에 거래처 임원이 저에게 40대 후반 괜찮은 미혼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지병이 있어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지만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꼭 결혼은 안 해도 좋으니까 성격이 잘 맞으면 친구처럼 애인처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처 임원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굴은 동안이고 깔끔한 편이며 성격도 싹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40대 미혼 여성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라 생각했으며 또한 거래처 임원이 저를 좋게 봤기 때문일 거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약을 복용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나이 먹으면 누구나 먹게 되므로 저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을 평일 저녁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입니다. 키는 보통이고 얼굴은 예쁘더라고요. 그렇지만 체형은 약간 살쪘습니다. 전반적으로 제 마음에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주문했는데 잘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드시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밖에서 식사할 때는 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은 첫 만남이라서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 오기 전에 간단히 준비했던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순간 저는 거래처 임원이 말한 지병이 당뇨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성에게 거래처 임원이 지병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뇨인지 물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은 젊었을 때 친구나 동호회 모임을 많이 하게 되면서 술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원래 집안 내력이 당뇨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술을 자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서요. 그렇지만 현재는 술을 완전히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성에게 미혼이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결혼할 남성이 있었는데 한번 깨진 이후로는 결혼 생각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남자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은 성격도 밝았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저에게 오빠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오빠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주점에서 도움 주는 젊은 여성에게서 듣는 오빠라는 소리보다는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에게서 듣는 오빠라는 소리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성은 성격이 상냥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찰랑찰랑 밀려 들어오는 잔잔한 파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성은 미술 분야를 전공했으며 현재는 전공과 관련 없는 상담 업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도 첫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으며 분위기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8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성에게 오늘 데이트하려고 나왔는데 식사도 못했으니 식재료를 준비해서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식당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거든요. 여성은 괜찮다면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 저에게 거부감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하니까 여성은 웃으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둘이서 걸어가다가 마트에 들려 채소, 통곡물, 견과류 등을 구입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조리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배가 부른 상태였지만 한 번 더 식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성은 저를 처음에는 오해했으나 세심한 배려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식사 후 여성은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칫솔로 화장실에서 양치를 했습니다. 저도 양치를 하고 나와서 함께 TV를 보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성과 저는 소파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은 저를 처음 만난 날 저의 여친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11시가 되었습니다. 여친은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지만 내일 출근을 해야 해서 집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톡으로 택시를 호출한 후 잘 배웅했습니다. 이후에도 일주일에 2번씩 만나면서 영화도 보고 주말에는 근처 유원지에 가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 집에서 함께 잠도 잤습니다. 여친이 저에게 이혼 후에 여자 안 만났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주 가는 카페 여사장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친은 유럽에서 유학 생활을 오래 했었다면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아주 재미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래처 직원들과 금요일에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집 근처 카페로 2차를 함께 갔습니다. 카페에서 양주와 맥주를 여사장도 함께 마셨습니다. 이때 여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에게 어디냐고 해서 회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몇 시에 들어가냐고 해서
저는 10시쯤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여친은 저에게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했으며 오늘 친구와 일찍 헤어졌다면서 우리 집에 시간을 맞춰 오겠다고 해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거래처 직원들은 한 명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10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거래처 직원에게 먼저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거래처 직원도 자리에서 일어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하고 거래처 직원을 배웅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려는 순간에 카페 여사장도 일찍 문을 닫고 저희 집에 함께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사장에게 오늘 여친이 집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사장은 우리 친구인데 어떠냐면서 여친 얼굴도 볼 겸 우리 집에 가겠다고 해서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걸어가면서 여친에게 전화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여사장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서 여사장과 저는 술을 마셨고 여친은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도 여친과 여사장은 대화 코드가 잘 맞았습니다. 1시간쯤 얘기를 나누다가 여사장은 작은 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친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날 욕구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친은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 그냥 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친에게 잠이 안 와서 거실에서 TV를 조금 더 보겠다고 말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친이 자는 것 같아서 잠시 후 작은 방으로 가서 여사장과 재미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한 후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여친은 잠을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친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친은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친이 서서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여친과도 안방에서 재미난 일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술에 취한 상태라서 몇 시에 잠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여친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나왔더니 여친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입구에 여사장 신발이 없어서 여친에게 물어보니 아침 6시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친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친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어젯밤 작은 방에서 여사장과 제가 재미난 일을 할 때 소리가 다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의도하지 않은 재미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친한 친구 2명에게 지난 금요일 밤에 경험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은 셋이서 함께 재미난 일을 해보라고 합니다. 가능할 것도 같다고 하면서요. 그러나 다른 한 명은 큰일 난다고 절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동영상 속에 나오는 것은 다 연출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더 이상은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셋이서 만나는 자리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Yeah.